자,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하고 사실 이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에 대해 배웠는데요. 네. 우리가 그 에너지 흐름은 배웠는데 물질 순환을 탄소 순환까지 배우고 딱 중간에 끊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질소 순환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생태계 평형. 요거를 이제 묶어서 제가 또 질소 순환과 생태계 평형. 이번 시간에 다 네. 네. 예. 할 수 있을까요? 못하면 뭐 말고요. 네. 자,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많이들 생태계에 대해서도 많은 그 이해가 높아지셨잖아요, 두 분도. 와 저기 N 저게 예, 질소입니다. 되게 질소 재활용이라는 마크. 네, 질소 재활용 마크를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네요. 예, 제가 이거 디자인하는 걸 좀 배워갖고 어제. 멋진데요. 네, 그 썸네일도 좀 예뻐질 거예요 이제. 음. 네, 썸네일은 자극적. 그러네요. 자, 기사 제목처럼. 네, 자 질소 어떻게 순환하는가? 자, 일단 질소는 어디에 이용되는지 아세요 혹시? 질소요? 예, 우리 몸에서요? 네. 아. 그리고 질소마저 저번에 화학원에서 수업했었는데 질소 비료가 왜 예전에 중요한지. 한번, 네, 예전에 한번 예. 했었죠. 왜 중요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문가께서. 네. 우리 뭐 몸속에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핵산이라든지 네. DNA, 뭐 네. RNA 맞아요. 다 질소가 예. 사용되죠. 예, 거기에 질소가 들어가요. 예, 근데 단백질, 근데 생명의 또 핵심 원소잖아요. 그죠? 단백질하고 핵산. 물론 이제 지방하고 탄수화물에는 질소는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제 단백질하고 핵산이 필요한데 이 단백질하고 핵산, 그 DNA는 생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질소. 근데 그리고 질소가요. 또 이게 농사를 지을 때 밭의 작물한테 제일 부족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질소 비료는 반드시 거의 줘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뭐 인도 뭐 부족하고 뭐 질소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중에 질소가 제일 부족하기 쉬워요. 근데 또 왜 질소가 부족하기 쉽냐? 질소는 사실 공기 중에 70%나 80% 거의. 네, 그렇죠. 예, 거의 80%, 78%인가 뭐 이렇게 이 정도 있는데 예, 질소 널려 있잖아요. 널려 있어요. 널려 있는데도 요걸 식물이 직접 이용을 못 해요. 자, 식물이 이용을 하려면은 요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이 필요로 바뀌어줘야 돼. 형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네네. 전문가를 모셨는데 예, 그래야죠. 모른 척 하시네요. 예, 그래서 요거를 요게 이렇게 순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순환. 그래서 이 질소 순환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질소 순환에서 배울 게 중요한 게 용어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거 별로 안 어렵잖아요. 질소가 요 위에 질소가 그대로 이용 못하고 식물이. 왜냐면 질소가 삼중결합이라서 그 질소를 끊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이 암모늄 이온이랑 질산 이온이랑 바꿔놓으면 그거를 식물이 이용한다. 그렇죠? 그 정도만 알면 되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용어를 아시면 됩니다. 용어. 자, 일단은 질소가 일단 암모늄 이온이 되는 과정. 요 과정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 그래요. 이게 막 하늘에 날아다니던 거를 이제 땅에다 고정한다 뭐 이런 의미 좀 될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또 유기물에다 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암모늄 이온도 이용할 수 있지만 미생물들이 이 암모늄 이온을 질산 이온으로 바꾸면서 에너지 얻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산 이온도 이제로 바뀌어 갑니다.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들이 들어가는데, 근데 거꾸로 요걸 그 질산 이온을 이렇게 질소로 날리는 과정들이 있어요. 질소만 빼서. 네, 그렇죠. 자, 요 과정을 우리가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이 밭에 안 그래도 부족한 질소가 날아가는데 어쩔 수가 없죠. 또 이 자연에 또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요 암모늄과 질산이온을 생물이 이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 생물이면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식물이에요. 식물인데 왠 식물이 생산자니까 구체적으로 식물인데, 자, 이 식물이 이용을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광합성에서 탄소를 이용하는 탄소는 이제 산소랑 이중결합하니까 네. 그 탄소를 떼기가 쉽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탄소는 많이 필요하니까 탄수화물 이거 에너지원이고 많이 네. 필요하니까. 그런데 질소는 그냥 토양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암모늄 이온하고 질산 이온 그 정도 양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이 해주는데 뭐 내가 이 에너지 들여서 직접 하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식물들이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걸 누가 해주냐? 질소 고정이랑 질산화 작용이랑 탈질산화 작용 다 누가 하냐? 다 여기 가는 게 또 있죠. 자, 다 세균들이 합니다. 세균들. 박테리아. 예, 박테리아. 세균들이 합니다. 이 제가 이 그림을 그냥 같은 걸 따와 갖고 다 같은 세균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다 다른 세균이고 또 질소 고정하는 세균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뭐 질산하는 애들도 여러 가지고 탈질산하는 애들도 여러 가지고 종류가 여러 가지다. 다만 그런데 질소 고정하는 방법은 요 세균을 통하는 방법 말고도 또 신기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번개가 치면 번개가 치면 여기에 질소 고정이 된대요. 순간적으로 에너지로 막. 예, 높은 에너지로 이게 질소가 쪼개져 갖고 암모늄이 떨어진대요. 번개가 많이 치면 뭐 농사가 잘 된다나 뭐 그런 예, 낭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션에서 화성에서 이렇게 재배하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용한 거는 그거는 이제 물을 만드는 거였죠. 거기서 이제 똥을 이용했죠. 똥. 똥에 어. 있는 질 네. 질소를 똥에 있는 사람 똥에 있는 거예요. 거기 불 태우는 거는 이제 아마 그 물을 만드는 예, 물 만드는 과정이었고 음. 예. 자, 자, 근데 이제 요게 쉽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탄소 순환도 이 광합성하고 호흡만 하면 쉬웠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좀 복잡하죠. 이 생물 부분이 좀 복잡해져요. 이제 또 생물 부분이 이렇게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일단은 암모늄하고 질산이온이 가는 데가 생산자로 가요. 그렇죠. 생산 요거를 이제 사실은 제가 적어놓진 않았는데 요거를 질소 동화 작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산자가 요거를 이제 핵산을 만들거나 아니면 단백질 아미노산을 만들거나 단백질의 그 기본 원소죠. 이런 걸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이제 생산자를 먹고 이제 소비자로 가고 또 소비자나 생산자가 배설물을 놓거나 아니면 썩으면서 이제 분해자로 가고 이 분해자가 다시 분해해서 암모늄으로 돌아가는 거죠. 단백질 분해해서. 사실 우리도 암모늄이 우리 몸에서도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단백질 가지고 에너지 만들면은 그 암모늄이 생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지구 내부를 생태계를 이렇게 질소를 돌고 도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태계에서는 이게 이제 균형 있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농작물해서 사람 인구가 늘어나니까 농작물에서 막 농작물을 걷어 먹으면은 이게 토양에 계속 질소가 부족해져서 그래서 질소 비료를 또 줘야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공업적인 질소 고정도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요 용어 네. 질소 고정, 질산화, 탈질산화 요것만 알아주시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 쭉 연관이 되는 네. 단어들이라서 점점 단어가 길어져요. 그러기도 하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런 거 이제 힌트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진짜 좋겠네요. 역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분이라 그런 것들을 딱 특징 채취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덜 외우고 시험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질 순환, 탄소 순환이랑 질소 순환까지 배웠고요. 뭐 인순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탄소 순환, 질소 순환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에너지 흐름하고 물질 순환하고 다 함께 배웠으니까 한번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물질 순환을 나중에 배웠으니까 물질 순환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물질 순환, 요거 파란 게 물질 순환이죠. 자, 물질 순환은 원래는 이제 생태계 환경에 있다가 요게 생산자를 통해서 이게 그 생물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그 탄소나 질소가 다 대기 중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대기나 토양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자를 통해 들어오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를 통해서 이동하고 거기 또 이제 분해자로 분해자 쪽으로 이동해서 결국에는 다시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분해자가 분해해서 이제 환경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생산자로 해서 돌아오는 거죠. 순환하는 거죠. 자, 근데 에너지도 역시 생산자로 오죠. 생산자가 써서 나가고 소비자가 써서 나가고 그렇죠? 2차 소비자 써서 나가고 3차 소비자 써서 나가고 이렇게 단계를 이동하고 그런데 사체 배설물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분해자가 먹어서 먹어서 이제 분해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에너지 쓰니까 또 이게 열로 바뀌어 나가고 결국에는 태양으로부터 계속 들어오고 이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는 계속 공급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분해자를 2차 네. 소비자나 3차 소비자가 먹는 거예요? 분해자에서 2차, 3차로 가는 거. 네. 반대 방향. 예, 반대 방향을 아니에요. 이거 사체 배설물을 가는 거니까 2차 분해자를 중에 뭐 버섯이라든가 이런 거 먹을 수 있겠죠. 일부분이 예. 또 가기도 하니까. 네. 이런 것도 있겠죠. 어, 아,
좀 저는 못 봤는데 대단하십니다. 저희도 세균들 가끔씩 예. 뭐 모르게 먹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봤으면 손만 빨아도 뭐 네, 손파라도 먹으니까. 그러면 근데 1차 소비자는 왜 안 먹을까요? 이게 궁금해. 식물들은 곰팡이 어.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어. 아 식물 아닙니다. 1차 소비자는 초식 동물입니다. 아. 동물. 예. 저희 동물은 버섯 먹을 것 같은데. 버섯 안 먹나? 사실 좀 당황했어요. 내가 생각도 못했어. 이거 당연히 이렇게 분해자로 가는 거지 했는데 사체 배설물을 갖다가 이렇게 가는 거네. 그렇죠. 자 분해자 2차 소비자가 분해자를 먹기도 한다고 하는 모양. 분해자 먹는 애도 2차 소비자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왜냐면 얘가 생산자가 아니니까. 아 그럴 수가 있겠네. 그렇죠. 곤충 중에 뭐 이렇게 균류 먹는 애들이 좀 그러네요. 예. 있잖아요. 생산자 먹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생물을 다른 뭔가 어, 움직이는 애를 먹는 거니까 네. 다른 거라.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물질은 이제 순환해서 돌아가는 순환이니까 계속 이제 뭐 영원히 이제 지구의 물질 생태계의 물질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우주로 이제 퍼나가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이제 지구에 남아 있는 건데, 근데 에너지는 계속 이제 지구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복사 에너지로 결국에는 지구 복사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거죠 우주로. 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돼야만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생산자가 받아서 물질이나 에너지나 생산자가 받아서 단계별로 이동한다. 이런 것들은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자, 왜 급하신 것 같죠? 아닙니다. 네. 자, 속이 조금 안 좋아서. 아 그렇군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오늘 뭐 2차 소비 하셨어요? 그런가 봐요. 네, 잘못 2차 소비한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된. 고기를 드셨군요. 근데 어제도 고기 일닭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 어제 아니었어요. 아, 그저께. 전 시간. 아, 저희도 그쵸. 거의 3차 소비 하신대요. 네. 인간은 다 3차 소비자입니다. 네. 자,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생태 피라미드 지난 시간에 그 에너지 하면서 그 에너지 흐름 하면서 요 피식자한테 조금 일부만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억납니다. 요 피라미드 형태를 띈다 그랬잖아요. 피라미드. 그렇죠. 그래서 생산자가 제일 많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상위 단계로 갈수록 좁아져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에너지 양이나 개체 수나 뭐 생체량 이런 것들이 다 적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일시적으로 깨질 수가 있습니다. 뭐 갑자기 뭐 메뚜기가 대량으로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연재해 중에. 얼마 전에도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게임하다 보면 뭐 그런 거 많이 나죠. 삼국지 2 게임하다 보면 자연 메뚜기 재해. 발생. 네, 메뚜기 발생 막 이런 거. 네. 그런 이제 자연재해로 발생하기도 하고 또 뭐 가끔 이제 인간들이 막 이제 포식자라고 해서 막 그 늑대나 이제 이런 애들 인간이 위협을 되니까 늑대나 막 퓨마 이런 애들을 막 잡아서 제거하고 이러면은 또 개들이 줄어드는 만큼 2차 소비자가 줄어드는 거면 1차 소비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평형이 깨지는데요. 근데 이게 생태가 완전히 막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깨지지 않는 거라면은 요 먹이 관계에 의해서 스스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지금 1차 소비자가 증가한 요런 그 평형이 깨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생산자가 감소하게 되고요. 생산자가 감소하게 되고, 그렇죠. 풀을 많이 먹으니까 풀이 감소하게 되고, 그렇죠. 얘네들은 또 먹을 게 많다 말이에요. 먹을 게 많다. 빨리 새끼들 많이 낳아도 되겠다. 먹을 게 많으니까 뭐 영양 상태가 좋아서 새끼를 많이 낳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저번에 주기적 순환 보셨죠? 막 그 스라손이랑 눈신토끼, 그렇죠. 눈신토끼 늘어나면 스라손이 늘어나요. 새끼 많이 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얘 입장에서는 먹을 건 줄어들고, 그렇죠. 먹을 건 줄어드는 압박이 들어오고 위에서 잡아먹는 애들은 늘어나는 압박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다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얘가 줄어들면서 이제 그 또 먹는 애가 포식자가 줄어드니까 생산자는 다시 증가하게 되고, 얘는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형이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아주 심하게 막 거의 멸종 상태로 회복 불능한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한은 이렇게 자연은 서로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군집 내에서 생태계가 이렇게 스스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생태계는 인간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이게 또 인간이 개입해서 그 복잡한 상호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개입했다가 더 크게 그르치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뭐 복원이라고 한다면 그냥 놔두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죠. 예, 그죠. 뭐 하천 복원할 때도 원래 상태를 되돌리는 쪽으로. 그렇죠. 예전에는 뭐 똑바로 만들고 막 시멘트로 덮어서 물 안 차게 하고 그랬는데 네. 원래 상태대로 돌리는 거. 네, 맞아요. 요새는 자연 복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연 복원은 그냥 놔두는 거죠. 놔두면 이게 스스로 해결한다. 그렇죠.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실제 사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고 아주 이렇게 자연 경관이 좋고 생태 보존이 잘 된 곳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원래 잘 됐던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사슴을 좀 보호하려고 늑대를 제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늑대를 제거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 사슴이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래서 그 풀이나 나무들이 황폐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슴 수도 나중에 줄어들기 시작하고 굉장히 거기다 근데 또 영향은 이제 웃긴 게 요 늑대랑 사슴 애들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곰의 먹이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사는 다른 생물도 막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 풀들이 같이 먹고 사니까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캐나다에서 늑대를 다시 들여갖고 다시 늑대를 복원시켰더니 생태가 다시 제대로 돌아왔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사슴 개체 수에 따라서 사슴 개체가 늘어날수록 회색곰의 먹이를 그 열매를 먹이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들고 사슴 개체가 늘어날수록 열매를 먹이로 삼는 게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열매를 왜냐면 사슴이 먹어버리니까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열매 먹고 싶은데 나는 고기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열매도 은근히 좋아하나 봐요. 곰이. 또. 곰은 잡식성이니까 어쨌든 나 열매 달콤한 열매 먹고 싶은데 이 사슴놈들이 다 먹어. 사슴을 잡아먹으면 되지 않아요? 곰은? 사슴 잡아먹는 게 더 맛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곰이 사슴 쫓아가기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뭔가 곰 되게 빠르다던데요? 빠르긴 근데? 한데 사슴이 훨씬 더 순간적으로 그러네요. 지구력으로 좀 딸릴 것 같은 느낌. 그러네요. 그 늑대는 이제 같이 막 몰아가니까 네. 때로 다니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생태계 그 함부로 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보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좀 네. 네. 그러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생명과학 원 마지막 수업이 진도는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수소차 얘기라든가 뭐 이런 수소 경제 얘기라든가 이런 거 한번 니콜라.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